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소송이나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입증을 한다, 증명을 한다, 소명을 한다, 여러가지 그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입증이고, 입증.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 권리의 의무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현출해내는 거를 입증한다고 그래요. 예, 입증한다고 그러는데, 입증에는 소명하고 증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뭐냐면은, 이제, 낮은 정도의 개연성. 그러니까, 이제, 법관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상태나 사실관계가, 확실시 되는 상태, 추측이 되는 상태야. 확실히 오게 추측이 된다.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70%, 이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확실한, 고도의 개연성, 그러니까 90% 이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면은, 연기만 입증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근원지에 불이 났을 것이다라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불이 나는 장면은, 직접적인 장면은 증거를 못 잡았지만, 연기가 난 거를 이제, 법원에 냈다 그러면은, 그건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난 현장을 찍어서 보여주면, 그거는 이제 증명이죠. 예. 그런데, 이 소명과 증명이 민사하고 형사에서는 그 엄격성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민사에서 일단 말씀드리면은, 소명은 가압류, 가처분,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그 다음에 지급명령, 무슨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청 사건에서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 그러니까 소명으로만 해도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집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들지 않을 정도로 확실성 있게 90% 이상 이렇게 입증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신청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도가 신청인, 피신청인,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되는 그런 사건들은 민사에서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낼 때 신청자 측에서는 소갑제 1호증, 소갑제 2호증 이렇게 하고, 피신청인 채무자 쪽에서는 소을 제1호증, 소을 제2호증 이런 식으로 소자를 붙입니다. 소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게 되고, 본래 소송은 원고 대 피고잖아요. 원고가 내는 거는 갑제 몇 호증, 피고가 내는 증거는 을제 몇 호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거는 인적 증거일 수도 있고 물적 증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소명이나 증명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형사사건은 누가 유죄를 입증해야 돼요? 검사가 해야 되죠. 검사가 입증을 할 때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 90% 이상 되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거를 법관으로 하여금 심증을 형성시켜 줘야지 이제 유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형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렇게 순번 1, 2번, 2, 3번 이 증거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내는 거는 보통 증제 몇 호증, 증제 몇 호증 이렇게 붙여서 하기도 합니다. 그냥 번호만 써도 되긴 하는데, 증제 몇 호증 이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이제 반박 증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반박되는 증거, 그러니까 증인신문 할 때 반대 신문하고 주신문하고
그 다음에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감정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느냐 떨어뜨리느냐, 그러니까 증거를 이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걸 탄핵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을 그 직에서 끌어내는 그 탄핵 말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걸 탄핵이라고 합니다. 탄핵. 그래서 증거의 탄핵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소명은 없습니다. 오로지 증명만이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라든지 구속적 부심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들어보셨잖아요. 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의 소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 확실하게 막, 기록을 읽어보니까, 이건 유죄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범죄가 이름, 확실성에 가깝게, 이 사람 유죄구나. 라는 추측만 가능하게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되는 거예요. 영장실질심사, 구속적 부심 이런 거에서는. 근데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소명 단계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들지 않을 정도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성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거를 갖다 대서 입증 활동을 해야 이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민사나 형사에서 다 동일한데, 아무래도 형사재판에서는 좀 더 엄격해요. 입증 활동이. 민사보다는. 왜냐면 이제 완전히 깜빡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건은. 그래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영장 실질심사 이런 거에서는 이제 소명 정도로 되면은 구속시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에서는 이제 정치 소송이면 원고 대 피고의 구도로 되면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고도의 개연성으로. 그 다음에 신청 사건에서는 이제 소명으로, 이러한 권리가 이 사람한테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사를 보시거나 혹시라도 소송이 이제 걸리게 되면 이게 소명으로 되는 사건인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별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면은, 입증의 정도가 안에는 세부적으로 증명과 소명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은 소송 여러 가지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소송에 걸렸거나 이렇게 했을 때, 법적 조사에 걸렸을 때 이제 소명이냐 증명이냐, 이렇게 해서 증거 자료를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변호사 선임하면 소명이든 증명이든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도 소명, 증명, 입증 이런 것들이 헷갈리시죠. 일반인들 헷갈릴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뉴스를 접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송사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